지금 이 순간 저는 정말 속이 시원합니다. 74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통쾌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보내주신 서류를 받고 나서 데비가 보인 그 당황스러운 표정을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나와요. 3년 동안 참고 참았던 것들이 이제야 해결됐다는 안도감과 함께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어요.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올해 74세인 이순이라고 합니다. 1950년에 전남 목포에서 태어나서 정말 어려운 시절을 보냈어요.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때라 온 나라가 폐허였고 저희 집도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었거든요.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는데 워낙 가난해서 저는 고등학교까지밖에 못 다녔어요. 그래도 부모님께서 딸이라도 배움은 있어야 한다며 억지로 학교는 보내주셨죠. 20살 때 지금의 남편, 그러니까 제 돌아가신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도 가난한 집 아들이었지만 정말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목포에서 작은 분식집을 시작했는데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손님이 별로 없는 날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했더니 조금씩 장사가 늘어나더라고요. 아들 민준이가 태어난 후에는 더욱 열심히 일했죠. 그렇게 20년 넘게 열심히 살았는데 1995년에 큰 결심을 하게 됐어요. 민준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공부를 정말 잘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민준이가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한국보다는 미국이 훨씬 앞서 있었잖아요. 남편과 상의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때까지 모은 돈과 분식집을 팔아서 겨우 이민 비용을 마련했죠. 1995년 가을 민준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에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영어는 한마디도 못하고 미국 생활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거든요. 남편은 한인 마트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저는 낮에 같은 마트에서 일했어요. 민준이는 현지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적응하느라 힘들어했지만 워낙 똑똑한 아이라 금세 영어도 늘고 성적도 좋아졌어요. 이민 온 지 5년쯤 지났을 때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민준이는 UC 버클리에서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학비며 생활비며 모든 것이 제 어깨에 달려 있었죠. 정말 절망적이었지만 아들만큼은 꼭 대학을 졸업시켜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어요. 마트 일을 계속하면서 밤에는 다른 한인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어요. 주말에는 집안일을 도와주는 일도 했고요. 정말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일했지만 민준이가 무사히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는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민준이가 직장을 잡고 나서는 생활이 좀 나아졌어요. 저도 마트 일만 하면서 조금 여유가 생겼고요. 민준이는 효자라서 매달 용돈도 꼬박꼬박 드리고 큰 병원비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도와줬어요. 그러다가 5년 전에 민준이가 결혼하겠다고 여자친구를 데려왔는데 그게 바로 데비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어색했어요. 데비는 42살로 민준이보다 3살 많았고 한 번 이혼한 경력이 있었거든요. 키도 크고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전형적인 미국 여자였는데 저한테는 그냥 인사만 하고 말더라고요. 민준이가 통역을 해줘도 별로 관심 없어 하는 것 같았고요. 그래도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노력했어요. 결혼식도 데비가 원하는 대로 교회에서 했고 저는 한복도 입고 예쁘게 치장해서 갔어요. 데비 가족들은 저를 좀 신기하게 보는 것 같았지만 그럭저럭 분위기는 괜찮았어요. 신혼 초에는 데비가 가끔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한국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민준이가 행복해 보이니까 저는 만족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민준이가 어려운 얼굴로 찾아왔어요.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로스앤젤레스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괜찮은 동네에 집을 구하려면 계약금만 $50,000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민준이는 어머니 죄송하지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사실 그 돈이 제게는 큰 돈이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돈과 그동안 모은 돈을 합쳐봐도 여유 있는 금액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새로 시작하는 부부인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어요. 아들아 걱정 마라. 어머니가 도와줄게라고 했죠. 그때 생각해보니까 저도 과거에 도움받은 적이 많았어요. 이민 초기에 교회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 서로 도왔거든요. 그럴 때마다 정말 감사했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저도 다른 분들 도와드리곤 했어요.
대부분 고마워하시면서 나중에 더 좋은 관계가 됐었거든요. 이번에도 데뷔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한테 잘해주면 저도 딸 같은 존재가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요. 5만 달러를 계좌로 보내주고 나서 며칠 후에 데뷔가 고맙다고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그런데 뭔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고맙습니다라고 한국말로 한마디 하고는 금세 민준이한테 영어로 말을 걸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는 문화가 다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6개월 후에는 데뷔가 차를 바꾸고 싶다면서 또 도움을 요청했어요. 기존 차는 오래된 중고차였는데 새 차로 바꾸려면 2만 달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민준이가 또 죄송하다면서 부탁하길래 이번에도 도와줬어요. 그 다음에는 데뷔가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서 초기 자금 3만 달러를 빌려달라고 했어요. 성공하면 꼭 갚겠다면서 사업 계획서까지 보여주더라고요. 교회 친구들이 조금씩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순이야, 며느리한테 너무 많이 해주는 거 아니야? 우리가 볼 때는 좀 이상해 보여. 특히 같이 이민 온 지 오래된 김영자 언니가 말씀하시길 나도 며느리 있지만 그렇게까지 해달라고 하지 않아. 좀 이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가족인데 뭘 그래요. 나중에 다 돌아올 거예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던 중에 올해 3월에 큰 일이 터졌어요. 어느 날 밤 늦게 민준이한테 전화가 왔는데 데뷔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응급실에 갔다는 거예요. 맹장염이었는데 바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는데 문제는 병원비였어요. 데뷔가 가입한 보험으로는 일부만 커버가 되고 본인 부담금이 3천 달러나 나온 거예요. 민준이가 당황해서 어머니 어떻게 하죠? 지금 당장 돈이 없는 데라고 하더라고요. 미국 의료비가 비싸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당하고 보니까 정말 부담스럽더라고요. 3천 달러면 한국 돈으로 거의 400만 원이잖아요. 하지만 며느리가 아픈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어요? 민준아, 걱정하지 마라. 어머니가 낼게라고 했죠. 바로 다음 날 병원에 가서 비용을 지불했어요. 그런데 데뷔의 반응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병원비를 내주고 나서 며칠 후에 민준이와 함께 집에 왔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오히려 회복하는 동안 집에서 쉬어야 하는데 생활비가 더 필요하다면서 추가로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민준이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저한테 말하면서요. 영어를 섞어가면서 머니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그때부터 데뷔의 태도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제가 한국 음식을 해서 가져다 주면 냄새가 너무 심하다면서 창문을 활짝 열어버리더라고요. 손주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쳐 주려고 하면 혼란스러우니까 하지 말라고 하고요. 명절 때 한국 전통 의상을 입혀보려고 하면 아이들이 싫어한다면서 거부했어요. 심지어는 제가 손주들과 한국어로 대화하면 무슨 말인지 통역하라고 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데뷔가 친구들에게 저를 어떻게 얘기하고 다니는지 알게 된 거예요. 교회에서 같이 다니는 박미자 언니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데뷔가 미용실에서 친구들한테 시어머니는 우리 ATM 갔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돈 필요할 때마다 얘기하면 바로 준다면서 웃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머리가 띵해졌어요. 지금까지 정성을 다해서 도와줬는데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그날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생각해 봤어요. 지금까지 데뷔를 위해서 낸 돈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계산해 보니까 12만 달러였어요. 집 계약금 5만 달러, 차 2만 달러, 사업 자금 3만 달러, 병원비 3천 달러, 그리고 그동안 생활비 명목으로 준 것들까지 합치면 정말 큰 돈이었어요. 한국 돈으로 거의 1억 6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죠. 그런데 명의는 모두 데뷔로 되어 있었어요. 더 화가 난 건 저한테는 감사 인사 한 번 제대로 못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걸 요구한다는 거였어요. 이건 정말 아니냐 싶어서 다음날 바로 한인타운에 있는 김 변호사님 사무실에 가봤어요. 상황을 설명하니까 김 변호사님이 어머님, 이건 증여가 아니라 대여로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가족 간의 거래에서 상대방이 감사하다는 표현도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면 이는 무상증여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어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변호사님이 증빙서류가 있으시냐고 물어보셔서 은행 거래 내역과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을 보여드렸어요. 다행히 저는 모든 송금 기록을 다 보관하고 있었고 민준이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들도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도와달라고 해서 보내드립니다 라는 식의 메시지들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김 변호사님이 충분히 회수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마음이 놓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민준이를 불러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민준아, 어머니가 지금까지 데뷔한테 도움을 많이 줬는데 그 태도가 너무 실망스럽다. 이제는 정리하고 싶다고 했죠. 민준이는 처음에 당황하면서 어머니, 그래도 가족인데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데뷔가 친구들한테 어떤 말을 했는지 얘기해 주니까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정말 그런 말을 했어요? 라고 물어보길래 박미자 언니가 직접 들었다고 하더라고 했어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준비를 철저히 했어요. 모든 거래 내역을 정리하고 변호사님과 함께 법적 절차를 준비했어요. 민준이한테도 미리 얘기해서 데뷔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상해보고 대응책을 마련했죠. 어머니 마음은 이해하지만 너무 심하게 하지는 마세요라고 민준이가 걱정했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김 변호사님이 데뷔에게 공식 통보서를 보냈어요. 지금까지 지원한 12만 달러는 무이자 대출이었으며 30일 이내에 전액 상환하라는 내용이었죠. 법적 근거와 함께 상환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경고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데뷔가 그 서류를 받고 나서 보인 반응은 정말 볼만했어요. 민준이 말로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면서 이게 뭐냐며 소리를 질렀다고 하더라고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허세를 부렸지만 막상 변호사한테 문의해보니까 저쪽이 불리하다는 걸 알게 됐나 봐요. 그 다음날 데뷔가 민준이를 통해서 화해를 시도했어요. 가족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면서 오히려 저를 원망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기분 나쁘게 한 게 있으면 사과할 테니까 이런 일은 그만두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이미 늦었다. 그동안 충분히 기회를 줬는데 고마워할 줄 모르고 오히려 더 많은 걸 요구만 했잖냐고 했죠. 민준이도 처음에는 중간에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끼어서 정말 힘들어했죠. 하지만 데뷔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 알게 되면서 점점 제 편으로 기울어지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데뷔를 제대로 못 교육했어요라고 사과했어요. 교회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했을 때 반응이 정말 통쾌했어요. 순이야, 정말 잘했다. 우리가 봐도 그 며느리는 너무 심했어. 이제야 정신 차리겠네. 김영자 언니는 나도 예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참고 넘어갔더니 더 심해지더라. 순이가 용기 있게 잘 처리했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이 일이 화제가 됐는데 대부분 제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데뷔는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집 소유권을 제 이름으로 다시 바꾸고 차도 제 명의로 변경했어요. 사업체 자금도 모두 회수했고요. 처음에는 돈이 없다고 우겼지만 변호사님이 그러면 재산 압류 절차를 밟겠다고 하니까 결국 모든 걸 돌려줬어요. 그 과정에서 데뷔가 진짜 사과를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어요라고 하면서 무릎까지 꿇더라고요. 이제는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데뷔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저를 그냥 돈 주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진짜 시어머니로서 존중해요. 한국 음식을 해서 가져가면 고맙다고 하고 손주들한테 한국어 가르치는 것도 좋다고 해요. 물론 예전처럼 친밀한 관계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고 있어요. 회수한 돈으로 저는 이제 정말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 계신 친구분들 만나러 여행도 가고 교회 활동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더 이상 데뷔에 무리한 요구를 받지 않아도 돼서 마음이 편해요. 민준이도 이제는 어머니가 옳았어요라고 인정해요.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참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 가족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족 관계는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것. 저처럼 며느리나 사위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우리 세대는 가족이니까, 며느리니까 하면서 무조건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더 우습게 보고 당연하게 여기게 돼요.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해요.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기본적인 예의까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고마움을 표현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기본이거든요. 데뷔도 이제는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가족 관계가 어색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 말이에요.
저는 이제 손주들과도 더 자연스러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한국 문화도 알려주고 있어요. 데비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으니까 아이들도 할머니와의 시간을 즐거워해요. 요즘 가끔 데비가 제게 조심스럽게 조언을 구하기도 해요. 어머님,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도 며느리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데비를 인정해 주려고 노력해요. 결국 이 모든 일이 저희 가족에게는 좋은 전환점이 됐어요. 민준이도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지 배웠고, 데비도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깨달았어요. 저 역시 무조건적인 희생보다는 상호 존중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단호하게 행동한 게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만약 계속 참고 넘어갔다면 데비는 더욱 심해졌을 거고 저는 평생 ATM 취급을 받으며 살았을 거예요. 때로는 용기를 내서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필요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얘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시어머니라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어요.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상대방에게도 기본적인 예의를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정말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마음도 편해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졌고요. 무엇보다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있어서 후회가 없어요. 앞으로도 저는 당당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갈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되 저 자신도 존중하면서요.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고 당당한 삶을 사시길 바라요.